사람들이 조건도 맞아야 되고 생활 패턴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나를 엄청 사랑해야 되고 인성도 괜찮았으면 좋겠고 막 이걸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흙으로 빚어야 된다. 모두 다 자기가 다 어리고 괜찮은 줄 안다. 이 말 하는 사람들은 다 노안입니다. 예쁜 거 좋아하는 건 그건 당연히 공통점이고 예쁘긴 한데 좀 순수해 보이거나 단아해 보이거나 그리고 좀 성격은 좀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게 러블리하고 예뻐 보이잖아요. 맞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의 장점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9가지는 단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장점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결혼을 잘해요.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결혼정보회사 결혼의 희연의 차희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눈이 호강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꼬시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아닙니다. 계속 꼬시고 어떤 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도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까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결혼정보회사 결혼의 희연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학자 차희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학자 차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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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또 이제 네. 결혼정보회사 대표님을 모신 만큼 네. 남녀가 원하는 이상형 어떻게 좀 다른지 그 결혼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거를 피부과 차원에서 결혼정보회사 대표님 차원에서 관점을 좀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좀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좀 해볼게요. 결혼은 또 현실이다 보니까 시장, 마켓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고 서로가 원하는 게 맞아야지 결혼하는 거니까 그럼 결혼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실 예전에는 그냥 결혼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원하는 니즈를 완전히 꼭 맞춤으로 만나고자 하는 게 되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해요. 효율적인, 너무 개인화된 시장이 돼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효율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건 이해는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너무 디테일이 너무 추가가 되니까 그럼 더 못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게 병원에 오시면 안 아프고 좋은 시술, 세지 않고 뭐 부작용 거의 없이 좋은 시술. 근데 항상 뭘 원하고자 하면은 뭘 포기해야 될 게 있고 그쵸.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가 좋으면은 포기해야 될 게 좀 있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조건도 맞아야 되고 생활 패턴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나를 엄청 사랑해야 되고 인성도 괜찮았으면 좋겠고 막 이걸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흙으로 빚어야 된다. 아 진짜 힘드시겠어요. 왜냐면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네. 하나도 안 아프고 네. 다음날 바로 이제 출근할 수 있고 네. 싸고 좋고 못 맞추죠. 와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된다고 얘기를 하면 거긴 사기꾼이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본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데 대부분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러고 다시 와요. 저도 이제 좀 돌려 말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얼굴형을 좀 예뻐지게 해달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다시 태어나셔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 못하니까 맞아요. 성형외과 근데 성형외과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맞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려 말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이거는 정말 이 구조상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와주면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지만 못 받아들이면 우리는 매출을 포기하고 그리고 시술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드리긴 해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좀 메타인지 안 되는 부분, 여자들이 메타인지 안 되는 부분이 좀 다른가요? 공통적인 건요 모두 다 자기가 다 어리고 괜찮은 줄 안다. 진짜 다들 본인이 자기 외모 관리 잘 돼 있대요. 이 말 하는 사람들은 다 노안입니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실제 사진을 받아봐요. 자기 외모 관리 잘 돼 있고 동안이고 그리고 어린 친구 만나겠다 이런 남자분도 되게 많고 뱃살만 동안이신 거 아닐까요? 맞아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연하만 만나봤다고 막 얘기를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되게 노안인 경우도 많았어요. 진짜 동안인 분은 상대방이 나를 어리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열이 받아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오히려 스트레스. 네,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되게 열받아 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봐요. 저도 얘기하는 게 어려 보이게 만들어 달라 하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드리거든요. 왜냐면은 피부 관리나 어려 보이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애쓰는 것처럼 보이면 그때부터 별로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려 보이려면 사실 시술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되고 집에서 매일 관리해야 되거든요. 시술도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시술을 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권유한다는 건 외모 관리가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그래도 조금 관리가 돼서 매칭이나 아니면 결혼까지 조금 더 잘 가는 거고 선택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보면 자산가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성형으로 다 갈아엎었다고 보이면 안 만나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괜찮아 보이지 않는가 봐요. 스스로 자존감이 낮고 그러니까 그거를 성형으로 모두 갈아엎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외모 정병 진짜 많아요. 예. 그런 거에 너무 몰입돼 보이면은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아무리 네. 예쁘고 잘생기고 해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약간 메타인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메타인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결혼도 잘하고 잘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메타인지나 자기객관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되게 많이 깨달아요.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느냐에 대한 외모라든지 체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쏙 빼고 조건만 갖고 얘기를 하면 사실 결혼 안 돼요.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거를 태도 많이 진짜 봐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결정사에 가입을 할 때 남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직업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게 어쨌든 경제력의 부분을 여자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여자도 경제력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볼 때 경제관념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자산, 연봉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물어보는 이런 스펙들은요 준비된 사람만 결정사에 와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얼마나 태도가 괜찮은지 메타인지가 되어 있는지를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남녀가 좀 배우자 볼 때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네. 남자는 좀 외모, 여자는 좀 경제력.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도 여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그냥 무조건 다 예쁜 게 아니고 무조건 다 어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 상관없이 예쁜 게 방점이고요. 그러니까 외모 나이가 중요하더라고요. 대부분은 피부가 좋으신 분들이 더 동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왜 남자가 예쁜 여자를 좋아하냐면 그게 건강하다는 신호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 진화심리학적으로 이게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찾고 싶은 그런 거니까. DNA에 새겨져 있는. 그리고 여자가 좋아하는 또 선호하는 게 경제력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력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보는 게 무조건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 생활을 했을 때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력이 있어야 적어도 내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나를 버리지 않고 아이를 같이 육아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다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여자 고객들이 많으니까 남자 회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여자 얼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결정사로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쁜 거 좋아하는 건 그건 당연히 공통점이고 예쁘긴 한데 좀 순수해 보이거나 단아해 보이거나 그리고 좀 성격은 좀 밝고 그러니까 밝다는 게 외향적인 성향을 찾는 게 아니고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게 러블리하고 예뻐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관리는 하는 것 같아 보이되 본연의 이런 무언가를 좀 살려있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으신 분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하나가 더 있다면 자기 직업이 좀 확실한 여자. 결혼하면 사실 맞벌이 안 하고 혼자 외벌이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왕이면 가정경제를 같이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가 요거하고 두 번째가 경제관념이 있는가. 적어도 믿고 같이 상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아예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같이 미래를 꾸릴 수 없고 미래를 계획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제관념이 있는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성 회원들이 봤을 때 남자 상 어떤 거?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은 남자 얼굴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얼굴 많이 보는데요. 지금은 외모 얼굴 자체도 보지만 사실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본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기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관점이 운동 좀 하는가 그리고 피부 관리 같은 거 하는가 정말 남자분들도 많이 오세요. 정말 많이 하죠. 어떤 거 주로 해요 남자들이? 남자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하관이에요. 살 빼고 여기 좀 처진 것
것들을 리프팅하고 보톡스 통해서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턱선이 살아있으면은 그게 남자분들은 한 50% 이상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남자들 관리를 하더라도 10% 20% 정도밖에 관리 안 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좀 편향이 있는 게 아무래도 청담에 있고 아는 분들이 이제 피부과 쪽에 성형외과 쪽이 많다 보니까 네. 대부분 그분들은 또 관리를 좀 하세요. 관리하시죠. 그런 분들이 또 많으니까 요즘은 많이 다 관리를 하는구나 하는데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아니구나. 그렇지 아. 않아요. 저희 회사에 남자분들 오시잖아요. 관리를 안 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눈썹은 문신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털 관리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살을 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마운저로 맞으시라고. 요즘 너무 쉬워졌으니까 사실. 그니까요. 네. 그래서 남자분들 외모 관리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얘기를. 근데 여자든 남자든 외모 관리 하잖아요. 그럼 자신감 생겨요. 맞아요. 저도 샵 갔다 오면 그날 굉장히 아, 그쵸, 어깨가 그쵸. 이렇게 올라가고 집에 맞아요. 들어가기 싫고 맞아요, 맞아요. 똑같거든요, 남자도. 눈빛이 달라지죠. 맞아요, 맞아요. 네. 요즘에 저는 이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시술이 20대, 30대, 40대가 좀 많이 다르죠? 다른데 요즘 10대도 하니까 10대도 해요? 20대에 왜 리프팅을 얘기하지? 저는 좀 깜짝 놀랐었던 게 28인데 실리프팅을 한다는 저희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20대, 10대는 다 젖살이 싫어서 아. 요거 젖살 빼고 싶다고 하는 건데 말리죠. 왜냐면 그 젖살이 나중에 너의 그런 동안을 유지해주는 튼튼한 그게 될 그쵸. 건데 나중에는 원해도 생기지 원해도 않아. 안 생기지 않는 그거니까 좀 냅둬라. 이제 그런 거죠. 결정사에서 인기 있는 직업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남자분 1순위 의사하고 대기업인데 같은 전문직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 의사고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의사 같은 경우는 망하지 않는 이상 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소득 자체가 높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가 의사를 제외한 다른 전문직들이 되게 많잖아요. 전문직군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사실 대기업, 공기업 되게 안정적인 직업군. 적어도 생활에 불안함이 없어야 되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약간 호불호가 조금 있어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1순위시잖아요. 친구들은 결혼 어느 정도 시기에 하셨어요? 의사들은 좀 일찍 해요. 레지던트 끝나고 군의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때 진짜 많이 하고요. 왜냐면 그들은 10년 플랜이 딱 짜져 있으니까 시간이 좀 있는 군의관 시절에 신혼 보내자 해가지고 그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군의관 끝나고 개원하고 이제 페이닥터하고 소득이 쭉 늘었을 때 그때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보통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많이 하고요. 다른 직종 친구들은 결혼 안 하는 분들 꽤 있는데 의사 친구들은 한 80% 이상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 중간을 넘으셔서 어때요? 약간 내려놨죠. 개원하고 이렇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니즈는 있어요. 니즈는 있는데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다 보면 또 어떻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아니 좋은 사람이 되어도 만날 기회가 있어야 그렇죠. 제가 열심히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네. 경제력이 기반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경제력이 1순위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같은 의사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되게 인기가 있는 분들이 있고 인기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인기가 없냐면 일단 첫 번째 외모적으로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분들이 이제 선호를 하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기가 없으신 분들이 눈이 많이 자꾸 점점 높아져서 상대방을 평가를 한다거나 그 사람을 약간 평가하는 시선으로 보면 그게 말로 어쩔 수 없이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여자분들이 아무리 만나고 싶어 해도 이미 내가 거절당한 것도 알고 태도가 별로인 것도 알고 그러면 만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결정사든 이런 연애 시장이든 어디든 오래 안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점점 나이 먹고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기준이 하나씩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났었던 과거 여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외모가 예뻤던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집안이 좋고 그래서 그런 각각의 매력 때문에 만났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자꾸 합쳐져요. 이 그 합쳐진 이상형에. 유니콘적인 가상의 인물을 네. 계속 상정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자꾸 늦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어른분들은 이제 많이 만나고 많이 놀아봐라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때 당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주일 수도 있다. 많이 만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랑 잘 맞는지를 모르니까 그 정도까지는 만나는 게 필요한데 그 이상에 넘어가면 그럼 자꾸 그게 기준이 돼서 플러스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나이가 많고 어쨌든 직업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지 공감 능력이라든지 리액션이 좋은 남자들은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유머 감각까지 있으면 정말 인기가 많죠. 저도 친구들끼리 좀 얘기하는 게 있는데 남자는 재밌어야 된다. 외모가 재밌거나 돈을 써서 재밌게 해주거나 아니면 말로 재밌게 해주거나 네네네.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게 말로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원정생이 같은 경우는 사고가 되게 심오하고 깊고 좀 제가 그리고 좀 약간 그래요. 진지하신 진지해요. 편이잖아요. 네, 대화가 맞아요. 통하는 좀 깊은 분들을 만나면 오히려 그게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만날 때 피해야 될 사람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배우자 유형이 좀 있을까요? 제일 피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공감이나 이런 거는 뭐 두 번째 치고 모든 것들이 도구적이라서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나를 좀 더 잘나게 만드는 도구 이렇게 보일 확률이 되게 높고 상대방을 되게 외롭게 만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두 번째가 폭력성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하죠. 보통 폭력성이라고 하는 게 때리고 폭언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폭력성의 시작이에요. 가스라이팅도 폭력성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부정적인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되겠어? 안 되지 않겠어?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되게 김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저는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만 잘 보셔도 첫날 바로 걸을 수 있어요. 저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 시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다. 시장이긴 하지만 너무 사람을 도구 취급해가지고 결국은 본질은 사랑하는 사람, 같이 살 사람 만드는 건데 네. 본질이 좀 희석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언이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결정사에 오시는 분들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혼을 딱 생각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자꾸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의 장점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9가지는 단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장점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결혼을 잘해요. 내가 뭘 포기할 수 있냐를 네. 확실하게 정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느냐를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잘 살아요. 내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에서 2가지 정도로 이 사람이 갖추고 있다면 나머지는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모든 관계가 나아가지 못해요. 내가 결혼해서 사랑하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시면 결혼을 빨리 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잘 살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태도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선택을 했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준다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으로 인해 내가 뭘 이렇게 얻고자 하는 사람은 네. 좀 힘들고 결혼을 위해 얻고자 하는 게 사랑이라면 더 쉽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시는 분들은 결혼 진짜 빨리 해요. 저도 결혼하신 분들의 그런 조언을 들어보면은 결혼해서 네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조건 후회한다. 결혼은 그냥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고 같이 함께 할 사람을 고르는 거지 너무 환상이나 기대를 품지 말고 사랑하는 거를 생각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태도라든지 그럼요. 이런 것도 있고 조건도 매력이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준비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쟁취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것이 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준비의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또 결혼정보회사 대표님과 얘기를 했는데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고 근데 인생이에요. 인생에서 맞죠? 가장 중요한 결정이 결혼이에요. 행복하게 앞으로 제2의 인생, 나의 동반자를 찾는 게 결혼이기 때문에 이런 좀 심오하지만 이런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결혼을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얘기해 보면은 저희 피부 관리나 피부과 운영을 하는 거에서 원리나 이런 건 다 비슷하다 이제 느꼈고 그래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시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쵸, 되지 그쵸. 않을까? 결혼 다 갖추셨어요, 진짜. 아닙니다.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외모 가꾸기 네. 물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그거 외적인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외모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태도라든지 삶의 그런 본질적인 거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네. 잘생긴 분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도 사실 되게 이렇게 제 업과는 사실은 관계가 크게 없는 네. 업종이니까 네.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불러주셔도 좋고 제가 한번 같이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